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13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03.76포인트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경계심이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도의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305억 순매도, 기관은 35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714.42포인트 1.89%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은 289억 순매도, 기관은 914억 순매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량이 급감 속에 코스피는 보합권을 반복 후에 외국인의 매도에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반도체, 2차전지 등 대형주 상승에도 이 거래대금 축소 외에 지수 상위를 견인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추가 수급 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개인의 나홀로 매수세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한 수급 왜곡이 나타난 가운데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발표와 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의 안전자산 신호 심리 확대가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외국인 현 선물 순매도에 240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주말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는 온기가 이날 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물 출회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5.10, 0.63%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발동감이 커지면서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시장 전반적인 시장 약세 속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속에 또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빗썸이 IPO 신규 상장 추진 소식에 T사이언픽, 제이시언 시스템 이지트, 우리기술 일부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난센 CEO 알렉스 스바네빅은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낙관하는 근거가 차고 넘쳤다면서 현물 ETF가 수개월 내 출시되고 이번에는 진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뒤따를 전망이라고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분류되는 피터 시프 유로 파시픽 캐피탈 CEO는 또 최근 X를 통해서 현물 ETF 기대감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8,00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이익실을 실현한다 뭐 이런 또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현재 뭐 이 현물 ETF 비트코인은 승인 기대감 속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37,000달러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우리나라 가상화폐 빗썸이 이 IPO 신규 상장 추진하는 것도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썸 코리아는 이제 지난달만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IPO의 작업에 착수했는데 상장 시점은 이제 2025년대 후년 하반기로 우선 코스닥에 맞추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코스피 시장으로도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현재 뭐 코인마켓 비트코인 가격이 37,260달러 11시 부근되고 있고 국내 우리나라 빗썸과 업비트에서도 4,950에서 4,960만 원 현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시리아 미군 기지에서 미사일 공격에 또 미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더 밀렸는데요. 그래서 방산주, 한일단조, 빅텍, ST엔진,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제너코, 휴니드 잘렸네요. 휴니드 등 일부 이제 방산주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미군들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이 그 시리아 동부알 오마라 유전에 있는 이 코노코 미군 기지에 로켓 15발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미국인 사망 정황을 보도를 했고 다른 매체들은 이전에도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하면서 지금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이 외부 세력의 공격에 자국인이 숨지는 사례를 중대 사안으로 보고 그간에 강경하게 맞대응해 온 만큼 현 사태가 사실이라면 지금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업체 국내에서 중국 그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지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일부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한국파마, 팜제사이언스, 신신제약, 광동제약, 노십자 등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된 입원한 환자가 현재 10월 29일부터 11월 4일 44주차가 168명이었는데 한 달 전인 41주차에는 90명에서 42주는 102명, 43주는 126명 등 이제 4주째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168명이 이제 200개 병동 이상, 218개 병원에서 신고 환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당국 집계보다도 감염 환자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경기 남부 지역에 이 최근 15명 이상의 환자가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했지만 이게 직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폐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메타가 중국에서 15년 만에 VR 시장 가상현실 재진출 추진 속에 일부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맥스터, 데스터, 칩셋 미디어, MP, 자이언트 스텝 등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페이스북 모회사죠. 메타 플랫폼이 중국의 IT 공룡 텐센트 홀딩스와 또 저가 버전의 가상현실 VR 헤드셋 판매를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텐센트가 메타의 이 VR 헤드셋의 판매를 위한 중국 독점 판매권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두 회사는 1년간 협상을 벌이면서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을 겨냥한 VR 헤드셋, 가상현실 이 헤드셋이 메타의 최신 모델인 캐스트 3보다도 저렴한 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메타가 지난 9월 출시한 캐스트 3보다 가격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캐스트 3는 4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만 9천원짜리 정도 되고요. 메타의 VR 헤드셋이 중국에서 판매되면 메타는 15년 만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중국 정부가 최근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 메타의 헤드셋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